네, 거듭제곱근의 성질 자기주도 학습 문제 풀이입니다. 자, 1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1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같은 거듭제곱근, 세제곱근이 있으면은 이것을 합쳐주면서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풀기 전에 4는 4고 16은 4의 제곱이죠. 그러면 4 곱하기 4의 제곱은 지수끼리 더하라고 했으니까 4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세제곱근을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세제곱과 세제곱근이 붙으면 이렇게 상쇄가 되죠. 따라서 4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먼저 이런 문제는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먼저 분모부터 보시면요.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여기 세제곱근을 붙여줄게요. 27은 3의 세제곱입니다. 여기에도 세제곱근을 붙여줄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 세제곱과 세제곱근이 3으로 같으니까 다 상쇄가 됩니다. 남은 것은 분모의 2, 분자의 3 이렇게 남게 되죠. 답은 2분의 3. 자, 3번을 보면요. 3125가 굉장히 큰 숫자예요. 우리는 소인수 분해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3125 끝자리가 5니까 5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625가 되죠. 끝자리가 또 오니까 5로 나눠주게 되면 125. 끝자리가 또 오니까 5로 나눠주면 25. 이번에는 55, 25.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모두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이 숫자가 3125가 되니까 3125는 5의 5제곱이다 라고 소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분모는요. 5의 4제곱근이라고 써줄 수가 있고 분자는요. 5의 5제곱의 4제곱근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분자를 두 개로 분리를 할 건데 5가 5개니까 5를 4개짜리 그리고 1개짜리로 분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앞에 있는 요 5 4제곱과 5를 따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5의 4제곱의 4제곱근 그리고 5의 4제곱근 그리고 연결은 곱하기로 그리고 분자에는 5의 4제곱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분자 분모 같으니까 약분되고 이 분자에 남은 5의 4제곱의 4제곱근은 같으니까 상쇄가 되겠죠. 따라서 분자에 5만 남게 됩니다. 자, 4번을 보시면은요. 먼저 이 9가 우리는 3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의 제곱의 6제곱근이구나. 그리고 여기에 세제곱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밖에 있는 세제곱이 루트 안으로 들어와서 곱해지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3의 2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바뀌고 여기에 이제 6제곱근을 크게 씌울 수가 있게 되죠. 그럼 3의 제곱의 세제곱은 곱하니까 지수끼리 3의 6제곱이 되죠. 그럼 3의 6제곱의 6제곱이니까 상쇄가 되면서 남는 것은 3이 됩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5번에 512가 있는데 이것을 2로 차근차근 소인수 분해를 하다 보면 512가 2의 9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2의 9제곱의 세제곱근의 세제곱근을 크게 씌운 것을 간단히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이 밖에 붙은 요 두 개의 거듭제곱근은 서로 곱해져서 커다랗게 9제곱근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2의 9제곱의 9제곱근이니까 상쇄가 되면서 남은 것은
2가 됩니다. 답은 2가 되겠죠. 자, 6번 보면은요. 지금 이것은 살짝 복잡해 보이는 문제지만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앞에 있는 항은 12제곱근이고 뒤에 있는 항은 6제곱근이라서 연산이 불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제곱근끼리 곱할 수도 있지만 곱해져 있는 제곱근을 다시 분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2를 6 곱하기 2로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제곱근 안에 거듭제곱근, 즉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안에 9의 4제곱근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6제곱근하고 안에 3의 제곱이 들어있죠. 그럼 이 안에 있는 루트 9의 4제곱부터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수를 제곱을 하면 9의 4제곱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9가 4개 있으니까 x는 9의 제곱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겠지만요. 여기에서는 루트 9의 4제곱이니까 이것은 9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음 여기 6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죠. 뒤에는 3의 제곱의 6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드디어 이제 6제곱근으로 6제곱근으로 정정할게요. 6제곱근으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6제곱근하고 안에는 9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게 돼요. 근데 9는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 것은 2 곱하기 2, 3의 4제곱 그리고 3의 제곱을 곱한 것이 되죠. 아래서 곱한 것은 지수끼리 더한다 라고 했으니까 3이 4 플러스 2, 6제곱의 6제곱근을 구해라 라는 것이 되고요. 여기서 같으니까 상쇄되면서 남는 것은 3밖에 없게 되겠죠.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식을 간단히 하면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간단히 하기 전에 먼저 소인수 분해해서 최대한 간단한 형태로 나타낸 다음에 더 이상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분모부터 보시면은요. 4는 2의 제곱이죠. 여기에 세제곱근 곱하기 2의 세제곱근 더하기 여기에서 루트 즉 거듭제곱근과 3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9는 3의 제곱이죠. 다음 분자는 16은 2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의 세제곱근 플러스 36은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에 6제곱근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분모부터 정리를 해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 세제곱근이 동일하고 안에 2의 제곱 곱하기 2니까 2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게 돼요. 이거 같으니까 결국에 정리하면 2만 남겠죠. 그 다음에 이 3의 제곱의 6제곱근을 볼 건데요. 이건 살짝 옆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3의 제곱의 6제곱근이란 우리가 6을 3 곱하기 2로 분리를 하면 세제곱근 안에 거듭제곱근 안에 3의 제곱이 있는 것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제곱과 루트가 상쇄되니까 결국 남는 것은 3의 세제곱근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6과 2가 있어요. 이걸 분수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6분의 2. 그리고 여기 3과 1이 있어요. 이것도 순서대로 나타내면 3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럼 6분의 2와 3분의 1은 결국에는 약분한 것과 같다라는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제곱의 정리를 할 때는요. 이 거듭제곱 안에 있는 이 지수 부분과 거듭제곱 밖에 있는 이 부분을 거듭제곱 부분을
약분해서 간단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것은 2로 약분된다고 생각하면 3이 세제곱근이라고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분자를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2의 4제곱의 세제곱근을 정리해 볼 거예요. 근데 이것은 2의 4제곱을 2의 세제곱과 2로 분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세제곱근을 각각 적용을 하면요. 2의 세제곱의 세제곱근 곱하기 2의 세제곱근으로 정리가 되고 여기서 세제곱과 세제곱이 약분이 되니까 결국 2 곱하기 2의 세제곱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부분은요. 6제곱근이 지금 있는데 방금 한 것처럼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아까 전과 다른 게 뭐냐면은 아까는 루트 안에 숫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2 곱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을 뭉치시면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2 곱하기 3의 제곱과 같죠. 자, 그럼 여기서 루트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약분된다고 했어요. 2로 약분된다고 하면 3 안에는 1이 남는데 1은 생략하게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3, 즉 6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다시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6의 세제곱근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의 세제곱근 곱하기 3의 세제곱근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분자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같은 항을 묶어서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자 부분이 2의 세제곱근 하고 앞에 남는 거 2 플러스 3의 세제곱근 그리고 분모는 2 플러스 3의 세제곱근이 되면서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요. 따라서 남은 것은 2의 세제곱근 이것이 됩니다. 자, 3번 문제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인수분해부터 간단히 해볼까요? 자, 81은 3의 4제곱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 써볼게요. 3의 4제곱 분의 3의 4제곱의 세제곱근의 4제곱근 더하기 3의 4제곱의 세제곱근 분의 3의 4제곱의 루트의 루트. 아이고 복잡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에는요. 이 거듭제곱근끼리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앞에 있는 이 4제곱근은요. 분자에도 분모에도 각각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4제곱근이 적용이 되고 분모에도 4제곱근이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항 여기서도 루트가 있는데 이 루트 거듭제곱근도 분자 분모에 각각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루트 안에 루트의 3의 4제곱 그 다음 분자는 루트 안에 세제곱근 안에 3의 4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있는 요 4와 3을 곱해서 하나의 거듭제곱근 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4 곱하기 3은 12 제곱근 그리고 안에 3의 4제곱을 쓰면 되고요. 일단 밑에 건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죠. 4제곱의 4제곱근이니까 약분돼서 상쇄돼서 3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거듭제곱근이니까 2 곱하기 2 4제곱근이 되겠죠. 그리고 안에는 3의 4제곱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거듭제곱근 3이니까 6제곱근이 돼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네요. 그럼 아까 전에 2번에서 했듯이 이 지수 부분과 거듭제곱 부분이 약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거부터 보면 4와 12는 4로 약분하면 여긴 1, 여기 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4제곱과 4제곱근 같이 상쇄가 되니까 3만 남을 거고요. 여기 밑에 부분은 4랑 6이 2로 약분이 되니까 제곱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다가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분모의 3, 그리고 분자에는 3의 세제곱근이 남았고요. 다음 뒷부분에는요, 3의 제곱의 세제곱근 분의 3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더 간단히 해주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통분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비교를 했을 때, 자, 여기 뒷부분을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서 이 3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세제곱근이 되려면 분자 분모에다가 세제곱근, 3의 세제곱근 하나씩만 곱해주면 3이 3개가 딱 완성이 되면서 세제곱근과 상쇄가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뒷부분 3의 제곱에다가 1제곱이니까 세제곱의 세제곱근 상쇄가 되면서 3만 남아요. 다음 위에는 3 곱하기 3의 세제곱근 이렇게 됩니다. 즉 분모가 3으로 통분이 됐고 3의 세제곱근이 하나, 그리고 뒤에는 3의 세제곱근이 3개니까 총 3의 세제곱근이 4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분의 4 곱하기 3의 세제곱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